자, 먼저 현재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밑에 두 번째 있는 차트가 바로 이더리움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체인링크죠. 체인링크랑 우리가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테더 도미넌스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더리움도 강하게 반등을 보여준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틀 연속으로 양수를 띄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를 띄었다는 것은 미국 쪽에서 시장에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급락이 나와줬을 때 보시면 왼쪽에 쭉 보시면 이 빨간색 봉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음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달 만에 양수가 유지가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기 전에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가 분명히 있잖아요. 현재 그 이슈가 뭐냐면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 나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엔캐리 물량에 대한 청산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일본의 금리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시장이라는 게 지지부진하고 변동성이 항상 커지는 게 항상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가 3월 19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보통은 이제 금리 결정 전에 그 주 같은 경우에 항상 변동성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19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주 말고도 그 전주 후반때부터 해가지고 항상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3월 11일 전까지는 하나의 미니 불장이라는 게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미니 불장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때 시장이 폭발적으로 급등할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이 보통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호재,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큰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크게 급등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이런 크게 급등할 만한 호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이전처럼 이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 앞에서 보여줬던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서도 왜? 일본 금리 인상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윗골이 닳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메이저 쪽보다는 자발트 쪽을 노리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테더 도미넌스가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 이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요, 지금 빨간색 볼린저 밴드 상단, 파라볼릭 상단을 저항 맞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단 구간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요. 근데 지금 급하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구간이 바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급등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에도 여러분들께 휴미디파이라든지 헤이엘사 그리고 커널다우로 나갔던 겁니다. 헤이엘사는 120원 구간에서 또 찍고 130원 넘게 136원까지 급등 나와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면 대략 추천가로부터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한 14% 정도, 그리고 커널다우 같은 경우도 거의 140원 구간까지 또 급등이 나와줬는데 120원부터 해서 12% 정도,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이 하나씩 조금씩은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물론 이제 휴미디파이 같은 경우는 40% 이상 또 수익 나와서 매도 잡아드렸었고, 매도 잡아드린과 동시에 스팀코인도 이렇게 또 50%대 또 저희가 오늘 매도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또 이제 뭐 카이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미라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검은색 라인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한 차례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단타라는 것은 이렇게 매수하고 나서 바로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시세를 주는 위치가 130원대에 안착해줘야지만 급등이 나와줘요. 그 전까지는 계속 횡보하는 흐름들이 보이게 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제 바닥 나오고 반등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23원 구간들 이 자리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휴미디파이도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라 네트워크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브레비스. 자, 브레비스는 보시면 이 전까지 이 검은색 라인을 돌파하면서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죠. 그쵸?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면 이러다가 검은색 라인에 안착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급등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제까지는 계속 저항받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면 한 차례 시장이 좀 더 이제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는 195원에서 200원 구간들 있죠. 요 200원 구간들. 요 자리까지는 한 차례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이미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보여줬을 때는 196원에서부터 해서 200원 구간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노려야 돼요? 지금 매수할 게 아니라 196원부터 해서 200원 사이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려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방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센티언트. 자, 센티언트는 어느 구간들? 33.5원이야. 33.5원이야.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혹여나 여기서 블랙스완이 발생된다.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32.5원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응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는 이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얼마? 자, 38원 구간들 37.5원에서 38원 구간들 짧게 우리가 대응하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비스랑 자, 센티언트, 미라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더블 제로까지. 자, 더블 제로는 이틀 연속 상승세가 나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또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 중기 이평선, 검은색 라인들 보이시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노란 색깔 선과 빨간 색깔 선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올라오면서 이 검은 색깔 선을 같이 돌파하는 자, 중기 이평선이 이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또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에 급등할 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좀 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차례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108원에서 104원 구간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매도 사인 다 드리잖아요. 구독자방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이렇게 또 어디까지 급등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100% 확신을 갖고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매에 나오는 물량들을 항상 체크를 합니다. 이 투매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매라는 것, 물량을 던지는 거잖아요. 보통 물량이 투매라는 게 나오는 구간들이 보통 지지 라인을 깼을 때 급락이라는 게 나와요. 그 급락을 가지고 투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투매라는 것은 매도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구간들은 이 위에 있는 구간들에 비해서 매물이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전에 올라왔다가 저항받고 떨어진 구간이 120원이죠. 그리고 투매가 나왔던 위치는 130원이에요. 그러면 120원부터 해서 130원 자리들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104원 구간에서 108원 구간들 우리가 노렸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120원을 돌파했을 때는 100 어디까지? 132원에서 135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104원에서 110원, 104원에서 108원 구간들 노렸을 때 대략 한 20%, 25% 정도도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더블 제로 그리고 이제 미라 네트워크 관심 종목에 다 넣어두세요. 매수 타점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제가 구독자 방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고 보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구독자방에서 알람, 매수 알람 올라오면 여러분들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또 스팀 매도하고 당일날 또 매도했던 게 휴미디파이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 정도 수익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3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자방은 뭐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혹시나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혹시나 걱정되시는 코인들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보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먼저 단기적으로 해결이 돼야지만 테더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줬을 때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60만 원대까지도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구간들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미 추세가 하락세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들을 잘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단타할 수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계속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가 갑자기 이제 또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짚고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혹여나 단발성 악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번 지지라인을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만 일단은 3월 초까지는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